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기업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군요. 그리고 오늘 쉽고 재밌고 빠르게 공부할 기업은 현대미포조선, 이 기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조선업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HMM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2,5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언제요? 불과 1년 전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꾸준히 상승하더니 지금 현재 최고가가 5만원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딱 정확히 20배 조금 안 되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시면은 와, 이거 누가 봐도 테마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HMM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뉴스를 보시면은 해우운임 또 최고가, HMM 2분기 영업이익 최대 실적 재경신 유력, 사상 최대 실적 HMM 1분기 영업이익 1조 193억 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HMM이 사상 최대 실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해운운임이 또 최고가로 가니까 해운운임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HMM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다른 나라로 옮겨주는 게 이 HMM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운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제주도에 가는데 비행기 티켓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작년에 평화로운 지구에 딱 이런 게 생겼죠. 바로 코로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사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선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무역이 웬 말이냐, 일단 배를 줄이자, 이거 그냥 가만히 썩히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항공편이 확 줄어든 것처럼 이 배도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난리라서 실어 나를 물건이 없으니까 배도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발생되는데요. 자, 이 코로나는 어디서 출발했죠? 바로 중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중국에는 인구도 많고 진짜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빠르게 일단 대외적으로는 코로나와 싸워서 이겼다, 코로나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는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끝나는 건 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잠깐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자기네 나라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 세계가 물자 부족으로 난린데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장을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에서 엄청난 공장을 돌리게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의 가격이 폭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또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작년 봄에는 정말 깨끗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공장이 빠르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웬걸, 호황이다, 호황. 잠깐만, 그런데 야, 우리 배 어디 갔니? 야, 너 들어올 때 물 줘야지. 이런 현상을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내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얼마나 올랐나 이걸 보시면은 작년 초반에 1000에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비명을 지를 때 3월에서 5월 사이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잠깐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못하니까 물자가 부족한데 야, 저기 중국에서는 물자를 만들고 있네, 저거라도 빨리 수입하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유들이 겹쳐 계속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 지금 현재는 3000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배 이상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 항공사의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2018년, 2019년은 적자투성이었던 HMM, 2020년에는 1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실제로 상하이 운임지수가 올라간 거는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3.8%나 예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상하이 운임지수가 오른 이유는 두 가지가 만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이 줄었다. 이 두 개를 만족하니까 상하이 운임지수가 3배 이상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대님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산업에 뛰어들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해운업에 뛰어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해운업에 뛰어들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배와 관련된 산업이 왜 좋은지 그걸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길이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부터 읽어드리자면은 현대미포조선 1분기 영업이익 176억 원, 전년비 48%가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현대미포조선 1200억 규모 LPGC 선박 2척 수주, 현대미포조선 1분기의 연간 수주량 절반 가까이 달성. 마지막으로 액화 CO2 운반선 개발 추진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자면은 이렇게 조선업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수주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관심사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이런 얘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불리니까 이 미포조선이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다시 일어선 조선, 아직 배고픈 조선업계, 슈퍼사이클 도래하나, 수주액 7배 폭발에 16조 돌파, 꿈틀대는 조선업 호황.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조선업이 시작이다, 지금은 정말 큰 슈퍼사이클로 들어가는 초입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1분기의 연간 수주량 절반 가까이 달성, 목표가 40% 상승. DB금융투자는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순조롭게 수주량 증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목표 주가를 65,000원에서 90,000원으로 올려잡았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대미포조선의 올해 1분기 신규 수준의 15억 달러 규모로 연간 목표 35억 달러의 약 43%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전 세계적인 상선 발주 침체 분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이어오다가 올해 초부터 LPG, 주력인 MR 탱커 등을 중심으로 수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주요 조선사 중에서 수주 협상 및 건조 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업황이 바닥에서 돌아설 때 가장 앞선 실적 개선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선업에 관련된 기업이 한 몇 개 있죠. 그 기업 중에 가장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 추진.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탈탄소 시대에 맞춰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에 본격 나선다. 자,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미포와 한국조선해양은 저온과 고압 상태의 액화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유지,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성급으로부터 기본 설계 인증 AIP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박은 발전소나 제철소 등 이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저장시설로 운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기대분들, 발전소랑 제철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 그리고 LNG를 뗀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전력 그리고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친환경에 가깝지 않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도 있죠. 최근 파리기후 변화 협약 참여국들이 잇따라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포집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배출 기술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심해에 저장하는 인프라 구축 산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포스코나 한국전력 그런 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로 바닷속으로 옮긴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듣자마자 느낌이 좀 쎄하죠. 야, 그런데 이거 압력밥솥처럼 나중에 이거 터지면 어떡해? 그러면 엄청난 지진, 해일 이런 거 오면은 다 싹 다 죽는 거야. 이러한 걱정 때문에 이산화탄소 성질과 형태를 전환해 신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히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효율적인 그냥 바닷속 그리고 땅속에다가 집어넣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방안으로 진행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 이산화탄소를 누가 옮길 거냐겠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걸 바로 배가 옮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린이분들이 이제 이 말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에서 앞선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중소형 LNG 운반선 첫 인도. 자, 내용을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이 창사 이래 처음 건조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도 운반하고 LNG도 운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야, LNG랑 이산화탄소를 옮긴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석탄을 옮기든 옥수수를 옮기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얘네밖에 못 만든다는 소리고, 그 말은 배가 비싸다라는 소리겠죠. 고부가 가치 선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사업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산업은 초기 설비 시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치 산업으로 신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기간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건조 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제작 공정이 복잡하여 높은 기술 수준과 적정 규모의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성격과 기술 집약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대상물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 체제가 불가능하며 개별 주문 생산 체제로 운영되어 제작에서 인도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산업의 성장성을 보자면은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에 의하면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0%로 높은 수준을 전망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경기 부양 정책,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보급에 따른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 등이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21년 1분기 세계 조선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조선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갔음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아까 공부하셨다시피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확대 추세와 친환경 선박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사업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2021년 1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유율 9%, 7%, 5%로 줄어들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수주량 1245의 50%가 넘는 682를 이미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유율만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줄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수주량을 보자면은 와, 작년에 2배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현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2019년에는 27% 그리고 21%였는데 이번에 42%를 달성한 게 바로 삼성중공업인 것도 충분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작년 수주량이 3,628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5,741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확실히 조선에 뭔가 일어나고 있긴 한가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리포트 3개의 평균 가격을 보면은 73,000원, 96,000원, 그리고 가장 최근 5월 6일께 103,0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한 9만원 초반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SK증권의 리포트를 정말 짧게 보자면은 일단 목표가는 103,000원, 가장 높은 거고요. 최근 조선사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빅사이클 진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현재 조선업황은 본격적인 빅사이클을 앞둔 소사이클의 급격한 회복기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포조선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사 중에서 동사는 대형 조선사보다 우수한 수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전망이라고 하고, 3년 전 2018년 대형 조선사들은 빅베스에 허덕이며 구조조정을 거칠 때 동사는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3%의 양호한 수익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수익성이 있어서 프리미엄을 33.6%를 더 주면은 목표 주가를 103,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일단 첫 번째,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회사보다 우수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기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이 9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바닥부터 3.5배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던 이유는 일단 시가총액이 작기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때문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은 양호하지 않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2배밖에 오르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실적 문제의 허덕이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8배밖에 오르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실적이 어느 정도 건전한가 이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우조선해양은 3배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포조선이 많이 오른 이유가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익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빅사이클이 진짜 눈앞에 있고 지금 현재가 그 초입 부분이라면은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플러스 이미 양호한 실적 때문에 많이 조명을 받았던 미포조선 대신에 다른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슨 기린이분들이 만약에 조선주를 좋게 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딱 하나만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 2개 이상을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SK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세계 선박 수주잔고 추이를 보시면은 2004년에 그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내리막이었다가 만약에 이번에 시작한다면은 제2차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매출액은 현재 올해는 한 5% 정도 성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4%를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159% 성장, 내년에는 34%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퍼가 54배, 그리고 내년 예상퍼가 38배. 그렇게 싸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군요. 한번 차트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미포조선 일봉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점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미포조선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한동안 기는 성질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슬금슬금 오르긴 했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하는 구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는 또 오른쪽으로 한 몇 개월간은 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군요. 한이 길인 무슨 소리야, 아까 봤을 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고 해도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이라는 걸 최소한 거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기르시 만약에 기린이분들이 조선주를 좋게 보고 미포조선을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가의 방향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고 싶은 물량의 한 50% 정도만 먼저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50%는 기간 조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고 천천히 들어가심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간 조정을 거칠 때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그건 바로 아마도 60일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연두색 선이요. 만약에 그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난다면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여기 현대미포조선에 돈이 묶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슈퍼사이클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몇 년 이상 투자하실 계획이라면은 지금 바로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기린이분들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남다르죠. 많이 올라온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이 정도 가격대가 최근 3번밖에 없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쭉쭉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체크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조선업은 당연히 대규모 수주 소식이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죠. 하나의 단점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점을 높게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안전마진이 존재할까요? 물론 이 회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야, 이거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오른 건 팩트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10년 만에 사이클을 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믿음이 있다면 적당한 비중으로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예상퍼는 54, 내년 예상퍼는 35.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건전한 수익성으로 남들보다 많이 올랐으니 다른 조선사들을 공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진짜 빅사이클이 온다면 지금 적자인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반반 치킨이 최고다. 하나만 몰빵해서 사지 말자. 자, 마지막으로 친환경에 발맞춰 나가는 조선, 미래는 밝다. 꼭 공부해보자. 자, 지금까지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저 기린 여러분 덕분에 정말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린이었습니다. 빠이요.